안녕하세요. 나무글러블과의 한만철입니다. 저번 시간에 소개해드린 곰솔인데요. 이 곰솔을 심었던 화분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만든 소품 화분인데, 사실 이런 화분은 기회만 닿으면 구하기가 어려운 화분은 아닙니다. 양쪽에 있는 나무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만든 화분에 심어본 거예요. 이런 동그란 화분 같은 경우는 물레만 있으면 그렇게 만들기 어렵지 않지만, 비정형적인 화분 같은 경우는 내 마음에 드는 화분을 찾기가 쉽지가 않은 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화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은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그런 화분을 만들 수 있는 흙은 조형용 흙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물레용이나 아니면 손으로 반죽할 수 없는 흙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해서 조형용 흙으로 사시고, 조형용 흙도 종류가 많기 때문에 취향에 맞게, 그리고 경험하시면서 고르시면 되고요. 이번에 제가 이 흙 가지고 앞전에 사오천진백을 심었던 그런 달분을 하나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화분이 됐든 그릇이 됐든 뭐가 됐든, 일단 무언가를 만들 때 이 안에 공기층이 없게 잘 반죽을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가마에 들어가서 굽는 과정 중에 깨져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잘 반죽을 하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 화분을 만들 때 한 번에 다 만드는 것은 아니고, 1차적으로 모형을 조금 가다를 잡아놓고 시간이 좀 지나서 이 흙이 좀 말랐을 때 2차적으로 조각도 같은 것으로 깎아서 완성시키는 것을 선호를 해요. 한 번에 만들면은 시간도 아끼고 편하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내 만족을 위해서 만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더 섬세하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달분을 만들 때는 아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치 만들 부분 좀 남겨놓고, 화분, 식물이 담길 그릇은 이 아래쪽에 좀 모양이 좀 이상한데 이거를 빼버려야 될 것 같은데 너무 흔들린다. 지금 대충 이런 형태로 만들어 놨으면 제 기준에서는 아치가 너무 짧아도 보기가 길게 나와 있는 것을 좋아하는 편이라서, 대충 뭐 이런 식으로 쭈물떡거리면 금방 1차적인 모양은 다 만들어지게 돼요. 근데 지금 이게 흙이 아직 흐물거려가지고 가만히 냅두면은 이런 식으로 주저앉게 돼요. 이런 경우에 이제 신문지나 뭐 나무젓가락이나 뭐 이게 지탱될 수 있게 다른 것을 껴가지고 모양을 좀 잡아주시면 돼요. 신문지도 갖고 와고 있어요. 이 흙 같은 경우는 제가 써보니까 뭐 이 정도까지는 높은 온도에 구워도 크게 변형은 없더라고요. 신문지 같은 것으로 이제 아치가 주저앉지 않게 고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1차적으로 성형이 끝났고요. 이게 완성은 아니고 이제 좀 더 시간을 들여가지고 이걸 꾸덕꾸덕하게 말린 다음에 뭐 조각도가 됐든 뭐 손으로 더 어떻게 다듬든 디테일하게 더 다듬어야 이제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1차적이긴 하지만 좀 모양을 최대한 이쁘게 잡으려고 노력을 해주세요. 이 흙 컨디션 때문에 제가 몇 시간 전에 미리 따로 말려놓은 게 있어요. 이 형태를 여러분들 보기 좋게. 말리면은 이런 식으로 좀 더 단단해지게 됩니다. 그렇다고 너무 딱딱해질 때까지 말리지 마시고요. 조각도로 조각했을 때 어느 정도 잘 조각이 될 정도로 꾸덕꾸덕하게 말리시면 됩니다. 이런 툴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이거는 제가 사용해 보니까 쓰는 것만 쓰게 되더라고요. 그렇지만 처음 만들어 보신 분들은 뭐가 나한테 맞고 어떤 걸 자주 쓰는지 모르니까 기본적인 세트만 한번 구매를 해보셔서 이제 써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이러한 도구들로 이 화분을 조각을 해볼 겁니다. 크게 이제 손볼 거는 없어요, 사실. 이런 식으로 이제 미세한 부분을
성형을 하면 됩니다. 보이나요? 이거를 너무 힘을 주게 되면 이게 주저앉을 수가 있으니까 아직 완전히 단단한 상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힘을 잘 줘서 기물이 크게 변형이 오지 않게 조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조각을 해주시면서 아래 떨어지는 잔해물들 있잖아요. 이런 것도 잘 모아뒀다가 나중에 반죽해서 재사용하셔도 됩니다. 이제 상부는 어느 정도 조각을 다 했거든요. 이게 조각한다고 해서 또 한 번에 완전히 끝내는 게 아니라 무늬를 주고 싶으면은 조각도로 무늬를 만드셔도 되고 돌이나 나무 조각 같은 걸로 찍어서 그 결을 표현하셔도 되고요. 어쨌든 위에 부분은 얼추 모양을 잡아놨어요. 이제 식물을 담는 부분을 성형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성형할 때 옆구리도 성형을 해야 되고 이 밑바닥도 성형을 해야 되니까 이런 스펀지가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지금 성형하는 거는 완전히 디테일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얼추 형태를 완성시켜 놓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 화분에다가 돌로 조금 무늬를 내보려고 합니다. 지금 겉은 어느 정도는 제가 원하는 형태로 깎아놨어요. 이제 안을 작업하면 되는데요. 달분 같은 경우는 한쪽으로 무게가 치우쳐져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거를 너무 많이 깎아가지고 화분을 가볍게 만들어버리면 나중에 이게 안정감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깎지 마시고 적당히 깎아서 화분에 무게감이 있게 만드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나중에 뭘 심어도 이게 뭐 물을 준다거나 바람이 분다거나 해서 화분이 쓰러지지 않게 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제 식물이 담길 이 그릇 부분, 여기를 성형할 때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가 흙이 담기는 공간이기 때문에 공간을 적당히 이제 만들어 놔야지, 안 그러면은 흙이 그만큼 적게 담기잖아요. 여기 안을 깎을 때 바닥 부분을 평평하게 깎거나 아니면 그 배수구멍 쪽으로 갈수록 아래쪽으로 경사지게 만드시는 게 좋아요. 제가 해보니까. 안 그러면은 이게 물이 고일 수가 있으니 그 점만 유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안에도 얼추 성형을 끝냈고요. 이 밑바닥에 이 화분에 발을 만들 겁니다. 이게 뭐 발을 이런 식으로 흙을 떼어서 붙여서 만들어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 부분을 파서 골을 줘가지고 발을 만들고 있어요. 이제 이 안쪽을 파서 발을 만들 건데 그러면 애초에 만들었을 때 여기 두께를 조금 어느 정도 남겨놔야겠죠. 안 그러면은 이거 파는 과정에서 빵꾸 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만들 때 그 발 만들 걸 감안해서 이 층을 조금 두껍게 잡으세요. 이런 식으로 파주시면 됩니다. 이 바닥을 너무 좁게 만들어 버리면 나중에 이게 기우뚱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안정감 있게 너무 작게 바닥을 만들지 마시고요. 발을 만들 때도 너무 낮게 만들지 마시고요. 어느 정도 발이 깊이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물 줬을 때 물이 잘 빠져나갑니다. 화분에서. 이제 뭐든지 이렇게 성형할 때 한 번에 끝내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것도 이걸로 끝이 아니라 시간을 들여가면서 차근차근 만들려고 합니다. 이제 이렇게 발을 어느 정도 만들어주고 홈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홈이 없으면 여기 물이 안 빠져나가요. 그 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홈을 만들게 되면 그게 발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홈을 파게 되면 이게 발이 되는 거죠. 화분 발은 4개보다는 3개가 사실은 안정적이에요, 만들었을 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좀 더 개인 취향적으로
발을 4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홈을 4개를 파면 발이 4개가 되는 거죠. 봤을 때. 이제 밑바닥 부분도 얼추 성능이 끝났고요. 일단은 이렇게 끝내놓고 이 화분에 무늬를 만들려고 합니다. 무늬 만드는 방법은 뭐 나무 껍질이 됐든 돌 조각이 됐든 화산석 같은 거 있잖아요. 거칠거칠한 거. 아니면 조각 칼 같은 거나 끌 같은 거, 그런 걸로 겉에 표면 처리를 해주셔도 돼요. 저는 가장 간단하게 돌을 이용해가지고 이 겉에 무늬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산에서 주워왔어요. 특별한 돌은 아니고 겉에 결이 아주 잘 나 있어가지고 이번에 화분 만들어 보려고 제가 생각나서 주워와봤어요. 이게 무늬를 줄 때 기물이 너무 많이 말라 있으면 잘 안 찍히니까 참고하셔서 어느 정도 적당히 말랐을 때 이렇게 찍어 주셔야 좋습니다. 이제 겉에 표면 처리는 다 끝났고요. 화분에 제일 중요한 배수구멍을 뚫으려고 합니다. 배수구멍을 뚫는 툴은 따로 있어요. 이렇게 생겼고 구멍 뚫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배수구멍을 뚫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철사구멍을 또 뚫어야 되겠죠? 철사구멍은 아까 배수구멍보다 좀 작은 걸 이용할게요. 철사구멍은 2개를 뚫으셔도 되고 보통 4개를 뚫는 게 좀 더 사용하기가 편하겠죠? 철사구멍 4개 한번 뚫어보겠습니다. 철사구멍도 4개 다 뚫었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부드러운 상태에서 뭐 자기만의 낙관을 찍든 아니면은 뭐 송곳이나 철필 같은 걸로 내 이름을 새겨 넣으셔도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쓰는 낙관이 있어요. 이번에는 그냥 밑바닥에만 찍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앞에 있는 거는 초벌이 끝난 상태고요. 지금 상태에서는 뭐 심고 식물을 키워버리면 이게 오래 못 가요. 아직은 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다가 유약을 바르고 제거를 하면은 그때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제 유약을 발라보겠습니다.
만철 씨가 네. 만든 도자기가 어떤 작품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네, 너무 디자인도 너무 좋고 힘이 있고 도자기가 그런 것들이 이렇게 좀 역동성이 있어서 문제랑은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만철 씨가 만든 화분 중에 네. 개구리가 붙어 있던데 네네. 그거 선생님이 혹시 만들어 주신 건가요? 지금 이 앞에 달고 세 개가 만들어져 있는데 이 화분하고 이 화분 같은 경우는 제가 의도한 색이 그럭저럭 나온 편이에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제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색으로 나온 건데 뭐 때에 따라서 이런 색이 어울릴 만한 뭐 식물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아니면은 이 색이 마음에 들어 하신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분재만 하는 게 아니라 일반 관엽이나 다육이도 연출을 자주 하니까요. 이 화분에 어울리는 식물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디테일한 과정은 생략이 됐을 수는 있는데 이 화분 만드는 과정을 얼추 이해를 하시고 만들고 싶은 화분을 한번 제작해보시는 것도 좋겠다 해서 이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나무블로그과의 한면체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